근데 지치거나 질리지 않고 공부를 해올 수 있었던 힘에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한의사로 활동 중이신 권혁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의사로 일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혁진입니다. 이력 중에 독특했던 부분이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을 하셨는데 회사도 다니시다가 지금은 한의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신 계기가 저는 10대 때는 사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제 미래라든가 뭐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에 들어가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다시 도전을 해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세상과 맞서기 전 알아야 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대학만 해서 4년, 6년, 총 10년을 다녔고 지금까지 해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도 한 7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지금까지 10대, 20대, 30대를 관통해서 계속 제가 고민했던 게 진로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도 있고 제가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제 막 진로 고민을 시작하는 10대들에게 제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헤매고 했던 것들을 일종의 후기처럼 들려준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라든가 공부, 뭐 인생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담은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10대 친구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저는 꿈이 없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진로가 없거나 대충은 있어도 확신이 없는 10대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꿈을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건 좋겠지만 마음은 가볍게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대 때 가졌던 꿈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10대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근데 한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의 일을 좋아하는가인데요. 저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주거나 혹은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단 둘이서 1대1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가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이런 일들이 제가 좋아하는 성격의 일들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꿈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격의 일들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의 일은 좋아하지 않는지를 알아가는 것 정도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직장을 가게 되더라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받는 소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 남은 평생 뭐 3,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사실 지금은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사실 꼭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자신만의 기술이나 전문성이든 어떤 영역에서 뭔가를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에 내가 나중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뭔가 지금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뭐 그때 이후에도 대학을 또 갔기 때문에 사실 일생 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치거나 질리지 않고 공부를 해올 수 있었던 힘에는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요소와 공부를 접목해서 해왔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체력도 좋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피곤해가지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책을 이렇게 들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서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 있을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접목해서 그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지루함이라든가 괴로움을 달래가면서 공부를 하면 오래도록 지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예쁜 곳에서 경치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자연 풍경 같은 거를 꽉 막힌 곳에서 도서관 같은 데 갇혀서 책을 보는 거를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카페 같은 데도 돌아다니면서 풍경이 좋은 데를 일부러 찾아서 그런 데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금방 또 질려해서 카페에서 했다가 다시 집에 가서 했다가 도서관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고민 올려주시는 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외로움도 느끼고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공부랑 대인관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진짜 제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막상 제가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무슨 공부야 그냥 일단 놀자 라고 하거나 일단 뭐 나중에 공부는 해 일단 나랑 놀고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뭔가 변화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발전하려고 할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귄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친구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완전 놀다가 확 공부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그때 막 괜히 공부 방해하고 막 문제집 뺏어가고 장난으로 네. 그런 친구도 있었던 반면에 묵묵히 그냥 조용히 같이 공부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공부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날씨를 보지 말고 계절을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음날 날씨를 궁금해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알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계절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조금 있으면 봄이 온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국에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쓰신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대 때 할 수 있는 많은 고민들 공부부터 진로, 친구관계, 경제관념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먼저 살아간 사람이 들려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